사 변호사님, 예.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과 관련해서 영장대로라고 하면은 법률 전문가들은 이제 최하 11년에서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한 법률 위반이다, 범죄다. 이게 토착비리란 말이에요. 자기들은 뭐 정적적이다, 정치 탄압이다 하지만 한동훈 장관이나 이원석 총장은 토착비리로 검찰에서는 이렇게 딱 규정을 했는데, 어쨌든 27일 날은 한동훈 장관도 제안 설명을 할 거고, 이재명도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전에 노웅래도 나와서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읍소를 했잖아요. 이재명이가 나올라나? 또 다른 사람 시킬라나? 나오지 않을까요? 자기 중요하니까. 예, 여기서 한판 승부를 또 여기서 벌일까? 이제 그 11억이라고 한 거는요. 그거는 이제 마음대로 하는 근거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모든 판결문 쓸 때는 대법원에 이제 양형 기준표가 있거든요. 양형기준표. 법에 보면 이제 이런 거죠. 살인을 하면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이다. 이게 법정형이랍니다. 예. 요거는 이제 법에서 정한 형이죠. 법정형. 그런데 그러면 이제 너무 범위가 넓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살인일 때도 뭐 고의로 살인도 있고 또 소극적 살인도 있고 또 합의된 경우도 있고 안 된 경우도 있잖아요. 예. 이렇게 경우의 수를 가지고 이게 기준표를 만들어 놔요. 그럼 이제 그 FC 있잖아, 뇌물. 뇌물은 이제 1억이 넘으면 10년 이상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뇌물 금액이 지금 133억 아닙니까? 뇌물이. 근데 이것도 이제 이재명이가 적극적으로 요구했다. 뇌물 액수를 다, 야, 너 네이버는 50억, 어디 얼마, 이재명이가 다 정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따라서 이제 그 뇌물 액수가 크고 이재명이가 적극적으로 요구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대법원 기준표에 보면 그런 경우 있잖아, 뇌물. 11년에서 무기징역이라고 돼 있어요. 11년에서 무기징역. 그 다음에 배임은 7년에서 11년. 이런 식으로 정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뇌물이 11년부터 무기징역이니까 검찰에서는 최소한에게 무기징역이다. 아니, 11년이다. 11년 최소. 이렇게 적어놓은 거고요. 네. 최고가 무기징역까지. 그렇죠. 근데 미국 같으면 다 합쳐버려요. 다 합치면 이게 5개 혐의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미국에는 110년이 되는 거예요. 110년이. 근데 우리나라는 제일 무거운 게 뇌물이 11년부터 무기징역이잖아요. 예. 사형이나 무기징역 때는 가중 안 합니다. 그거로만 해요. 왜 무기징역이니까. 따라서 이제 그 나머지 4개는 묻어가는 거예요. 성남 FC에. 배임도 묻어갑니다. 배임 자체가 처벌 형량이 없어요. 왜? 이미 11년 사니까. 예. 무기징역까지. 거기서 그래서 이제 이거 11년 이 말이 나온 겁니다. 아, 그렇군요. 어쨌든 뭐 이재명으로서는 27일 체포동의안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뭐 초선 의원들 30여 명이 워크숍한테도 쫓아가서 걱정 마라, 내가 다 막을 수 있다, 뭐 돈 모은 것도 없으니까 탈탈 털어봤자 별것 없다, 뭐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그 조은박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과거에 좀 민주당에서 쓴소리 했던 사람들, 조홍천, 금태섭, 또 이 김혜영, 박용진. 그런데 그 김혜영 전 최고위원, 김혜영, 이분은 이제 부산 아닙니까? 좀 원외에다가 부산이 또 조금 뭐 이재명한테는 분위기가 안 좋죠. 그래서 그런지 아주 시원하게 SNS에다 글을 썼네요. 정치인이 어느 정도 뻔뻔한 것은 이해가 가는데 뻔뻔한 것도 정도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재명 없다고 해서 민주당이 말살되는 것도 아니고, 검찰에 대해서 또 정부 여당에 대해서 민주당이 그 어떤 메시지를 던져도 이재명이가 있는 한 설득력이 없다. 그러니까 이 김혜영 전 최고위원이 이른바 비명이랄까, 이 체포동의안에 가결하고 싶은 사람들의 그 심정이랄까, 이 사람 국회의원은 아니니까 밖에서 이렇게 대리로 포를 쏘아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그 표결로 이제 말씀드리면, 예. 지금 전북에 요란하게 떠드는 사람은요, 제가 보기에 한 6, 70명 미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뭐 최강욱이, 김남국이 뭐 별의별 놈들 누가 떠들잖아요. 예, 예. 이렇게 뭐 원래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죠. 근데 개 짖는 소리 하는 사람이 아무리 많이 잡아도 70명 미만이래. 이 말은 이게 100여 명은 한마디도 안 하는데 침묵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무서운 국회의원들이 다 떠드는 게 아니에요. 예. 100여 명 정도는 한마디도 안 하고 있대. 자, 그럼 이게 저는 이제 표결할 때요. 예. 두 가지
가결될 수 있는 게 표가 있는 게요. 첫째는 국회의원들에게 뭐 무조건 목적은 다음에 내가 배지 또 다는 거 아닙니까? 뭐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 할아버지라도 내가 여기 배지 못 달면 안 되는 거죠. 자기가 배지를 또 다느냐 못 다느냐. 예. 기성전 배지입니다. 어. 그럼 이게 저는 두 부류가 이게 가결표가 나올 수 있는 게, 자, 첫째, 이재명이가 대표 계속 유지하면 100% 이게 공천 안 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이게 저는 찬성표 던진다 봐요. 근데 대표적인 게 윤영찬이 있잖아. 예, 네이버. 맞아요. 이 사람에게 현근태가 그 이사 갔습니다. 100%안 된대. 윤영찬한테 이게 공천 절대 안 줍니다. 그럼 이게 윤영찬이는 이재명이한테 저는 찬성표 던진다 봐요. 이재명 입장에서는 윤영찬이가 물론 이낙연의 지시를 받았지만 대장동 이 터트리는 원흉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원형이죠. 정영학 회계사가 윤영찬한테 대장동 녹취록 갖다 줬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팩트입니다. 어. 그 다음에 또 안 되는 사람, 김의겸이가 그때 왜 총력전 장애할 때 군산에 내려갔죠. 예. 군산에 이거 신영대 예. 신영대 있죠. 안 줍니다. 무조건 이게 김의겸입니다. 그러면 이게 안 던질까요? 이런 사람이 도처에 한두 명이 아니에요. 예, 많죠. 엄청납니다. 저는 절대 공천 안 되는 사람들. 첫째 부류. 자, 두 번째 부류. 공천은 되는데 당선이 이재명이 대표하면 안 될 사람들. 예. 이게 대표적으로 수도권이나 충청권이죠. 호남은요. 전라도는 이게 호남은 이재명이가 뭐 있든 없든 다 됩니다. 공천 받으면. 그런데 수도권이나 충청권은 5% 이내에 피 터지는 이게 접전이죠. 네. 근데 이재명이가 되니까 지지율이 뚝뚝뚝 떨어지가 지금 이게 20몇 프로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이재명이가 간판하면 우리 전멸이다. 수도권에 충청권의 전멸이다. 나 뺏지 못한다. 이런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예. 따라서 저는 공천이 안 되는 사람. 두 번째, 공천은 되더라도 당선이 어려운 수도권. 예. 이쪽은 이게 저는 이재명이 빨리 네가 좀 꼬꾸라지라. 네가 그만두고 차라리 이게 젊은 비대위나 새바람 일으켜서 싸워야 된다. 예. 이런 사람들이 신무관 표가 100표는 된다 봐요. 100표는. 예. 뭐 그중에 다 던지지는 않겠죠. 그런데 이거는 까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한 의회 이변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래 봅니다. 그래서 그런지 노무현 정권 때 홍보수석을 한 조기석 이화여대 교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때, 부결될 때 여러 가지 그 아주 정치적으로 면밀하게 분석을 하면서 어느 경우든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검찰 입장에서는 꽃놀이패다. 당신은 죽는다. 차라리 그럴 바에야 나 체포동의안 필요 없어. 내가 가서 영장실질심사 받겠다. 이렇게 선언하라.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물론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그 사람도 뭐 같은 입장입니다만 영장실질심사 그냥 받으러 가면 됩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이게 받으러 갈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 영장 불체포 특권은요. 국회의원의 특권이면서 동시에 이제 국회의 특권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이 말은 이제 회기 중에는 국회 표결 없이 내가 여기 그냥 받으러 갈 수는 없어요. 아, 그렇군요. 왜냐하면 이게 의원의 특권이면서 동시에 국회 특권이기 때문에 불체포 특권은 포기할 수 없는 권리다. 이거는 이제 모든 헌법책에 다 그렇게 돼 있어요. 판례가. 책대.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냥 가서 이재명이 보고 이게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우리 현행법은. 그러면 이게 두 가지 방법이 사실상 포기해라는 거지. 그러면 이게 두 가지 모델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이제 이재명이가 국회 딱 가가지고 발언할 거 아닙니까? 나 당당하게 판사 앞에 받으러 갈 테니까 찬성표 던져주세요. 이게 사실상 포기죠. 찬성표 던져달라. 나 이게 법원 갈 테니 가결시켜달라. 뭐 기대할 수는 없지만 여기 하나의 방법. 그 다음에 두 번째 포기하는 게 권성동 모델입니다. 권성동 모델은 뭐냐? 나 여기 그냥 받으러 갈 테니까 회기 열지 마십시오. 회기를 열지 마십시오. 그러면 이게 회기 중이 아니니까 받으러 갈 수 있잖아요. 아, 그렇군요. 이게 권성동 모델이에요. 지금 현재는 회기 중이니까 뭐 회기를 이제 연장 안 하면 되는 거죠. 그 사이 연장 안 하면 따라서 이게 두 가지가 사실상 포기하는 거죠. 근데 이재명이가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제로죠.
그 사람은 좀 마음이 또 좀 쫄려가지고 그거 못 올 것 같은데 요새 지금- 영장 전담판사도 다 바뀌었다면서요. 예. 지금 이게 경우의 수가 4개 아닙니까? 국회에서 가결이냐 부결이냐. 예. 그다음에 이 국회에서 가결해도 또 법원 가가지고 영장이 발부됐냐 기각됐냐. 예. 4가지 아닙니까? 예. 여기서요. 여기서 이재명이가 유일하게 사는 길은 내가 여기 받으러 갈 테니까 가결시키 달라 해가 가결이 되고 그리고 이제 받으러 가가지고 영장을 기각시켜버린 거예요. 기각되는 거. 이게 이재명이는 완전히 그때 되면 대선 부동의 1위가 돼. 이제 만세 그다음에 부리고 검찰이 나오겠죠. 죽는 거예요. 예, 검찰 죽죠. 검찰 검찰만 죽죠. 죽는 게 아니라 윤석열 정부도 아주 꼬꾸라집니다. 그러니까 큰일입니다. 이재명 내가 이게 이런 조언까지 이재명한테 해줄 줄 생각도 못했는데 제가 이재명 걱정할 때가 아닌데 왜 내가 이재명 근데 진심으로 내가 조언 하나 해주는데 제가 이게 이재명이라면 당당하게 나 불체포 특권의 뒤에 숨지 않겠습니다.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세요. 내 당당하게 판사 앞에 가서 억울함을 호소해서 영장 기각시키겠습니다. 예. 이게 유일하게 사는 길이에요. 아, 이게 그러네요. 바로 사적생 죽고자 하며 사는 거예요. 그 외에는 이재명이 다 죽습니다. 제일 이재명이가 죽는 게 바로 이제 불체포 특권 뒤에 숨어가지고 예, 예. 그럼 여기 법원에 가지도 않잖아요. 그 불체포 특권이 뭐 이게 부결돼가지고 예를 들어 이재명이가 살았다. 이러면 이게 바둑으로 치면요. 제가 바둑을 좋아하거든요. 예. 바둑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불 여사라. 예. 이 말은 이게 사는 게 죽은 것보다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게 대마가 막 쫓기다가 겨우 2집을 내고 살았어. 예. 근데 바둑은 만방으로 져버렸어. 예. 이거는 오히려 이게 안 좋은 거는 사석으로 죽이 되거든. 사석 작전. 근데 대마를 막 도망가다 2집 내고 겨우 살았는데 바둑이 만방으로 깨져서 이거는 사는 게 죽은 것보다 못한 생불여사랍니다. 예. 이재명이 너 여기 구속을 면할지는 모르지 방탄하면 근데 너 구속은 면하지만 이미 정치적으로 너는 완전히 죽은 거고 그 다음에 민주당도 같이 망해서 공도동망 같이 죽는 거예요. 이게 죽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지지를 보세요. 따라서 저는 아마 이게 민주당과 이재명이 같이 망하는 길로 같이 공도동망 망하는 길로 이게 가지 않을까. 뭐 저희로서는 좋은 일이지만 진짜 이게 이재명이가 이순신 성마 이시지 이순신하고 이재명이 같은 사람이냐고. 이순신은 정말 이게 사적생 생적사의 각오로 한 사람이고 이재명이 너는 정말 혼자 이게 죽는 것도 힘들어서 민주당까지 같이 망하게 죽는 예. 이게 이재명이에요. 예. 그래서 조기숙 교수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죽어야 산다. 버려야 산다. 근데 이재명이는 DJ나 김대중, 노무현 같은 용기와 신념이 없는 것 같다. 쫄려가지고 의원들 방탄으로 내세워서 그 뒤에서 체포동의안 부결해갖고 살아나려고 하는데 딱 우리 서 변호사님이 똑같은 얘기죠. 그러면 이재명도 죽고 민주당도 망한다. 예? 예. 그거는 뭐 분명하고. 그럼 아까 이제 박사님이 아까 질문하셨는데 지나버렸는데 예. 결국 근데 이번 저는 이재명 이게 1라운드입니다. 1라운드로 봐요. 아직 앞으로 많이 있으니까 우리 권투로 치면요. 그러니까. 12라운드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12라운드까지 있잖아요. 예. 계속 있어요. 아주 많아요. 이게 좀 이따가 쪼개기, 이게 제가 뭐 여러 가지 팩트는 또 오늘 새로 놓은 거 하겠지만 쪼개기 영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럼 이게 1라운드의 핵심은 결국 이제 이거 한동훈과 이재명의 싸움이라 봐요. 예. 한동훈이가 설명을 상세하게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재명이가 반박할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표결하겠죠. 예. 이게 어제 제가 아마 사석에 흥미진진해요. 그 좌파 패널 한 명 만났더니 야 그래도 둘 다 이게 이재명도 호랑이고 용이니까 용호상박이라고 하더라고. 용호상박. 그래도 한동훈을 인정하더만 어. 좌파 패널도 말은 잘한다고. 근데 제가 그랬죠. 야 이놈아 이게 무슨 용호상박이냐. 이게 고양이하고 쥐새끼 싸움이지. 동물로 비유하면 한동훈은 큰 고양이고 그다음에 이재명이는 곡간을 젖먹는 쥐새끼인데 그러네. 이게 어떻게 용호상박이냐. 예.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저는 한동훈이가 제가 항상 하는 말 있잖아요. 조선 제일 금이면서 조선 제일 혀를 가진. 예. 야,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문과 무를 겸비한 이 한동훈 장관 이번에 아마 설명 제대로 할 겁니다. 증거. 옛날에 이거 노웅래 때 그 돈 받는 부스럭거리는 소리. 제가 소리 중에 가장 감명 깊게 옛날에 뭐 시중에 이런 게 눈이 내리는 밤. 그 김광섭 씨인가? 설야라는 시입니다. 거기에 보면 눈 내리는 소리를 저 멀리서 들려오는 여인의 옷 벗는 소리. 야, 이 구절이 야한 게 아니고 눈이 내리는데 이걸 이게 여인의 옷 벗는 소리 이렇게 묘사했거든요. 그 한동훈 장관의 돈 받는 부스럭 끓는 소리. 그러니까 좌파 패널들은 야 이놈 이게 책 넘기는 소리인지 뭔지 어떻게 하냐. 근데 이거 녹음하고 일치하거든. 녹음에 아이고 돈 뭐 주니까 전에도 주셨는데 뭐 또 줍니까? 하면서 이게 부스럭 끓는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정황이. 따라서 이게 그때도 한동훈 장관이 연설 설명했잖아. 이번에 이재명에 대해서 또 준비 엄청 해왔겠지. 뭐 별의별 증거 놓을 겁니다. 그러겠죠. 그러면 이게 이재명이는 뭐 또 이게 지새끼 짹짹거리듯이 야 야당 탄압 아니냐, 정적 제거 아니냐, 뭐 이게 정권 탄압 아니냐, 검사 독재 아니냐, 맨날 고장난 레코더야. 어떻게 터는 게 그거밖에 없어. 뭐 제대로 좀 반박을 해보든지 맨날 그 소리야. 따라서는 이번에 그 한동훈 장관의 설명도요 상당히 또 침묵하는 민주당 의원들한테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습니다. 앞서 얘기한 대로 뭐 대장동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백현동이다 뭐 정자동 힐튼 호텔이다 계속 있지 않습니까? 대북 송금 뭐 쌍방울 아주 수없이 있는데 우선 지금 오늘 하나 더 있어요. 오늘 이게 놓은 건데 이재명이 그 도주려 그 자서전 제가 근데 대략은 소개했는데요. 오늘 정확하게 이제 방송 가니까 놓더라고. 결국 이게 이재명 구속하려면 증거인멸하고 근데 도주우려 아닙니까? 네. 뭐 증거인멸은 설명할 필요도 없죠. 이미 영장에 5천자가 돼 있어. 5천자가. 증거인멸은. 근데 도주우려도 이제 있다고 보는 거죠. 제가 이재명이 그 자서전 있잖아요. 네. 야, 이놈이 그냥 도망간 게 아니더라고. 옛날에 그 자기가 검사를 사칭했잖아요. 네, 그때 도주했잖아요. 도주를 한 게 그냥 도망간 게 아니고 자기가 이제 그 강원도 치악산으로 도망을 갔대. 그래. 치악산으로 숨어 있으려고. 근데 강원도 치악산에 가는데 검문에 걸려버렸다는 거예요. 검문에. 너 주민등록번호하고 이름 대화하니까 이게 잡히잖아. 도주 수배 됐으니. 그래서 자기가 평소에 치밀하게 준비했던 대로 동생의 인적 사항을 대고 도망갔다. 야, 이놈 진짜 동생의 인적 사항을 대고 동생 주민등록번호 이름을 대니까 모르잖아. 그래가지고 갔다고 책에 써놨더라고. 이게 지금 이게 공소시효 지났다고 이렇게 써야 되는 겁니까 이거? 그러네. 야, 이 자체가 이게 공무방에도 알고 이게 동생의 인적 사항을 대고 얼마나 질이 안 좋은 이게 자서전이 놓더라고. 이걸 제보고 이제 그 앵커가 이거 좀 평론을 해달라길래 제가 이재명의 도주의 세 가지를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요 이야기 하나 하고 그다음에 이것도 저는 거짓말이다. 왜냐하면 이게 그때 김부선 씨가 쓴 글을 보면 이렇게 도망갔다 해놓고 나중에 보니까 김현지 집에서 도망하고 있더라 이런 게 있거든요. 김현지 보좌관 있잖아. 김현지. 거기 김부선이가 쓴 글이 있잖아. 제가 방송에서 김현지라는 말 안 하고 김부선이가 어디서 도망했는지 쓴 글이 있으니까 시청자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두 번째고. 그 다음에 제가 그랬죠. 세 번째. 그때 박근혜 대통령 사건 때 이재명이가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도망간다고 계속 글을 적고 떠들었잖아. 그 제가 그랬죠. 시청자 국민 여러분께서 이게 판단해 보시라. 일국의 대통령을 하신 박근혜 대통령이 도망갈 염려가 큰지 아니면 이게 옛날에 도망간 적도 있는 전과가 있는 이 이재명이가 도망갈 가능성이 큰지 그러네요. 한 판단해 보시란 말이에요. 0.00001%도 도주 우려가 있으면 우려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범죄가 중대하면 다 도주 우려는 있다고 보는 거죠. 이재명의 형량이 40년, 50년인데 도망간다는 어떻게 보장이 있어요? 너 100%안 간다 할 수 있냐고. 100%. 옛날에 이게 검사 사실 도망갔는데. 따라서는 이런 부분을 국회에서 한동훈 장관이 잘 설명할 겁니다. 그러면 이게 표결이 달릴 수 있다는 거죠.